자, 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굉장히 춥죠? 제가 원래 추위를 잘 안 타는데 오늘은 좀 춥다고 느껴지네요. 감기 조심합시다. 자료는 받으셨나요? 네. 그게 뭔지 아시죠? 네? 뭔지 아시죠? 여기서는 그래도 이거를 크게 이렇게 뽑아주니까 좋네요. 글씨도 이렇게 크게 보이고. 그렇죠? B5인가 이게? 이따가 진도 나갈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행정처분하고 벌칙 한 번에 눈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자, 우리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2페이지까지 봤고요. 오늘은 12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본 게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봤죠? 그쵸? 자, 이 5절에서 보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권고라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갑과 을이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자,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여기 계약금을 지불하고요.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치른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계약금이 건너간 상태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계약을 해제할 일이 있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 이제 잘못이 없다 그러면 여기 건너갔던 계약금은 다시 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대개 이런 쪽에서는 잘 안 내줍니다. 한번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볼모가 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들. 그래서 끌려가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계약 자체가 끝까지 가가지고 잘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려받을 일이 생겼는데 제대로 제때 빨리빨리 안 돌아온다.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막아보기 위해서, 막는다기보다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런 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 보면 보세요. 그러면 요 계약금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둘이 거래를 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자, A라는 중개업자가 끼면 이 돈을 여기다 맡겨놓자 이 얘기예요. 여기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 만약 문제가 생겨서 일로 돈이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얘는 그냥 그 사실을 확인하고 원래 자기 돈도 아닌데 뭐, 그렇죠? 돌려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3자가 이렇게 계약금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게 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미국식으로 보면 에스크로라고 그런 거하고 이제 많이 닮았다 이 얘기죠. 이런 거는 또 인터넷상에 보시면 중고나라나 뭐 이런 것들 거래할 때 보면 우리가 그 있잖아요. 돈을 줬는데 벽돌이 집에 날라오고 뭐 스마트폰 산다고 중고, 그렇죠? 화면 딱 보고 아 이거 괜찮네 하고 돈 보냈더니 포장 딱 와서 열어보니까 빨간 벽돌이 들어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가? 입금한 돈만 날리는 문제. 그래서 이런 거를 제3자한테 맡겨놓고 물건이 확실하게 들어온 걸 보면 또 거꾸로 물건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 또 물건은 보내줬는데 돈을 또 안 보내주는 이런 잠적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3자를 둬가지고 여기다가 맡겨요. 이게 이제 에스크로 제도인데 이거를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이렇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권고. 결국은 뭔가 이게 계약이 빠그러져 가지고 여기 있던 계약금이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반환돼야 되는 상태가 이게 원활하게 되질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 꼭 중개업자가 보관할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제3기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들,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맡겼다가 해도 되는데, 이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도 뭐 자기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권고사항이 되는 거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의 의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시고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니까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결국 미국의 에스크로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장 권고에서 먼저 예치 권고 및 예치 명의자. 자, 이 계약금을 어떻게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다 맡긴다고 했을 때 꼭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금융기관 같은 거. 그래서 이쪽에 돈을 맡기는 걸 예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예치를 할 땐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들도 명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예치 권고, 그럼 예치 기관 및 예치 명의자,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증도금 또는 잔금 등을, 자, 우리가 이건 묶어서 계약금 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전부 보관하고 있다가 결국 모든 게 제대로 다 이행이 됐다 그러면 돈을 주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잘못이 생겨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다시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이런 제도. 자,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 등이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권고는 할 수 있어요. 강요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도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의무는 없고요. 개업공인중개사도 이걸 권고할 수 있다 보니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귀찮기만 해. 예? 개업공인중개사. 이 제도를 이용했었으면 저도 좋을 게 있었는데, 거래하는 과정에서 저도 보면은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팔겠다고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이 계약은 무효다 어쩌다 뭐 그렇게 하면서 계약금 던져놓고 도망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됐을 때 2배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받은 것만 돌려놓고 그렇게 가버린. 결국 그 사람이 이중매매인데, 이중매매. 어쨌든 이제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명의자들로 되느냐? 기업법 내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거기부터 해가지고 비유까지 쭉 가다 보면, 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금융기관들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우체국 같은데, 그리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이런 자들 명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예치 권고의 목적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을 갖다가 예치 권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치 권고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할 것을 예치 권고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자들 명의로도 예치 권고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예치를 한다. 예치를 하면 예치 기간은 어디까지냐 이 얘기죠. 예치 기간 원칙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중도에 수령할 수도 있어요. 중도 수령 보시면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미리 예치되어 있는 돈을 미리 받아가고 싶다 그러면 보증서를 받아 가지고 가서 내놓으면 이걸 갖다가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증서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보증서겠어요?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얘가 바로 돈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증할 테니까 얘가 못 내놓으면 우리라도 내놓을 테니까 여기 있는 돈을 얘가 가져가게 해줘라 라는 내용의 보증서예요. 쉽게 얘기하면.